도대체 미국의 주류 사회에 진입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에 대한 제 생각과 소신을 한번 밝혀보려고 합니다. 예전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지만 인터넷을 보면은 미국에서 살고 있는 한국인들 보고 겁머웬이 미국 사회에 적응 못해가지고 한국 커뮤니티 안에서만 살고 영어도 못하고 주류 사회에 진입 못해서 한국인들끼리만 모여서 산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도대체 미국의 주류 사회는 무엇일까? 주류 사회가 과연 인종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주류일까요? 백인, 흑인, 라틴계 사람들이 미국에는 가장 많은 파일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주류 사회의 멤버일까요? 아니면은 문화적인 적응이 돼야지 그게 주류 사회에 입성하는 걸까요? 아니면은 의사, 변호사 이런 성공적인 커리어를 이어나가면서 부를 축적하고 명예를 얻는 것이 미국 사회의 일원이 되어서 미국의 주류 사회에 정착을 하게 되는 걸까요? 여기 미국에서도 한국인으로서 여기서 태어나고 자란 게 아닌 중간에 이민을 오셔서 의사, 변호사 아니면은 여러 가지 사업적으로 성공하셔서 많은 부를 축적하신 한국인 분들이 계신데요. 전 그들 존경합니다. 그렇게 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고 쉽지 않은 길이거든요. 항상 전 리스펙트를 하고 있지만 과연 주류 사회가 그런 포르쉐나 마이바흐나 이런 차를 몰고 다닌다고 미국 주류 사회 입성에 성공을 한 것인가? 그들이 미국 사회의 주류인가에 대해서는 생각을 좀 달리 하고 있는데요. 제 생각에 미국 주류 사회란 미국뿐만이 아니라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진짜 주류라는 것은 그들의 언어를 완벽히 이해하고 추억, 문화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마디로 그 나라 안에서의 언어, 추억, 문화를 완벽히 이해하고 살고 있다는 거죠. 한국으로 대입해 보자면은 여러분이 한국에서 태어나 자라면서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중학교를 입학하고 고등학교를 입학해서 졸업하고 대학교를 나와서 직장에 들어가서 그런 생활했던 일련의 과정들 있잖아요. 그러면서 초등학교 때 친구들과 학교 앞에서 떡볶이, 떡꼬치 아니면 장난감 자판기라든지 아니면은 친구들과 싸웠던 기억, 중학교에 들어가서 첫사랑의 기억, 러브레터, 그 시절 입었던 교복, 유명했던 브랜드,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친구들과 야자를 했던 기억, 그러면서 우리가 배워왔던 많은 것들 있잖아요. 그 시절 향유했던 가요, 드라마, TV쇼, 아니면 세대별로 느꼈던 사건, 사고가 있을 거예요. 무슨 안타까운 사건이라든지, 연예 뉴스라든지, 그 시절의 음악, 아니면 그 시절 유행했던 불량식품, 혹은 디저트, 음식들, 그리고 초등학교 때 봤던 만화 영화라든지 친구들과 PC방 가서 즐겼던 게임, 그 시절에 유행했던 유행어, 옷 스타일, 바지를 줄여 입는다든지 아니면 요즘엔 와이드핏을 많이 입으시니까 와이드핏 바지를 입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생각과 추억과 경험들이 공유가 되잖아요. 한국에 태어나서, 그러니까 1살 때부터 크면서 성인이 될 때까지요. 그동안 우리는 엄청 많은 것을 배우고 보고 느끼고 얘기하고 서로의 기억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보시면은 TV에서 토토가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과거 회상하게 되는 그런 컨텐츠들이 올라오면은 여러분이 술자리나 직장에 가서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추억을 공유하고 예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너희 동네에는 그랬니? 그 시절에 있었던 사건 아니면은 우리가 나는 가수다 같은 걸 보면은 예전에 불렀던 그 노래들을 보면서 예전 생각이 나고 감정이 동요되면서 울기도 하고 아니면은 신이 나가지고 토토가 같은 걸 보고 밤에 술을 마시러 나가서 친구들과 그 시절 추억하면서 놀러 간다든지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런 문화의 공유, 추억, 감정 이런 게 저희들은 공명이 되고 있어요. 한국인끼리. 맞죠? 한마디로 그 시절 아니면은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쭉 살아왔던 성인까지 살아왔던 사람들은 모든 추억 타임라인이 공유되고 얘기가 통하고 몇 마디만 던져도 딱 캐치해서 농담도 가능하고 음식이나 모든 것이 공유가 가능해요. 이거는 언어를 뛰어넘는 거예요. 한국어를 엄청 잘한다고 해도 그런 어렸을 때부터 경험하고 문화를 체험했던 그런 DNA는 언어를 100% 잘한다고 해도 절대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그럼 이걸 미국으로 옮겨봅시다.
미국에서 태어난 친구가 있어요.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중학교, 고등학교 뭐 다 거치면서 그 시절에 뭐 유행했던 팝 뮤직이라든지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패스트푸드 체인점이라든지 그 당시 패스트푸드 체인점이 뭐 어떻게 생겼고 어떤 음악이 나왔고 바닥은 뭐 카페트로 되어 있고 그 시절에 그로서리 쇼핑이나 뭐 월마트 같은 데 갔을 때 어떤 장난감이 팔았고 그 시절엔 뭐 어떤 뭐 슬랭이나 이런 대화법이 유행했고 뭐 어떤 음식이 유행했고 어떤 뭐 과자가 유행했다든지 머리 스타일 아니면 스포츠 선수 뭐 풋볼 플레이어 아니면 그 시절에 일어났던 사건 사고들 뭐 동네에서 일어난 사건 사고들이라든지요. 너무 큰 사건 말고요. 그런 것도 다 그들이 크고 자라면서 그들만의 고유의 DNA에 남아있겠죠. 이건 인종이나 그런 게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미국인끼리 대화를 하던가 아니면 한국에 사는 한국 사람들이 대화를 할 때 그들의 대화는요, 언어를 뛰어넘는 거예요. 뭐 영어를 100% 잘한다, 한국어를 100% 잘한다고 해서 완벽한 레저넨스라고 하죠. 공명이 되기 힘듭니다. 그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할게요. 예를 들어 영어를 엄청 잘해서 배우고 싶어요. 그리고 미국에 왔어요. 미국 사람들,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의 대화에 끼고 싶어요? 낄 수가 없어요. 뭐 간단한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결국 그들이 얘기하는 거는 문화적으로, 환경적으로 DNA에 박혀있던 그런 엄청난 데이터베이스가 집대성돼서 공감을 하고 레저넨스를 하는 거거든요. 공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대화가 아니에요. 예를 들어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들이 표정이나 한국어로 말하는 뭐 톤, 아니면은 뭐 억양, 지금 여러분들은 한국인이라서 모르겠지만 한국어로 대화하는 걸 뛰어넘어서 지금 120%, 140%의 엄청난 그런 스킬들을 쓰고 있고, 이거는 예를 들어 무슨 무협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무협 고수들이 직접 싸우지 않고 눈 감고 상상으로 막 싸우잖아요. 그 정도의 대화 스킬법을 여러분들이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말하는 거는 그냥 한국어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말을 하면서 문화 공유, 추억 이런 거를 다 연결이 돼가지고 그것을 언어로 뱉어내면서 주고받고 계신 거예요. 이 스킬은 단순히 외국인이 언어를 배운다고 해서 이거를 쫓아갈 수는 없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국인이 미국에 가서 뭐 이민을 목표로 삼거나 아니면 이민으로 와서 거기서 쭉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 미국인들이 얘기하는 대화에 이런 말은 좀 너무한 건가 싶을 수도 있지만 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의 TV쇼, 넷플릭스 TV쇼 스트레인저 띵스라고 있죠. 한국에서는 기묘한 이야기라고 하는 미국에서 가장 히트친 TV쇼 중 하나죠. 미국에서는 드라마를 TV쇼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TV쇼에서 80년대에 나왔던 뭐 유행했던 것들, 밈 이런 게 나오잖아요. 한국 사람들이 봐도 워크맨이나 뭐 LP 같은 그런 상품들은 어느 정도 우리도 같이 공유했으니까 추억은 할 수 있지만 우리가 못 보는 것을 미국인들은 거기서 많이 캐치를 해요. 그러면서 또 대화를 이어나가고 그러면서 문화 공유를 다시 해요. 그 시대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뭐 그런 문화를 겪었던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스트레인저 띵스가 미국에서 히트를 친 거예요. 기묘한 이야기요. 마치 뭐 나는 가수다나 톡토가처럼 슈가맨 뭐 이런 것처럼 예전의 추억을 보면서 또 대화도 해나가고 뭐 대화하는 것 자체가 다 이제 과거 추억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뭐 미래를 얘기한 것도 있지만 보통 스몰톡이나 깊은 이야기를 할 때는 예전에 생각했던 예전의 추억이나 경험들을 공유하면서 대화를 하는 거거든요. 언어는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추억 공유와 경험입니다. 추억을 같이 공유했던 사람들인가 아니냐. 그래서 제가 뭐 미국인들과 스몰 토크를 해도 뭐 Hey, how are you doing? Doing good. 뭐 Weather is so nice. What did you eat yesterday? I went to Chick-fil-A and the sandwich was really good. 그런 얘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솔직히.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한국에서 뭐 먹었다는 얘기 길게 합니까? 그런 얘기보다는 뭐 거기 가서 분위기가 어땠니? 뭐 알바가 뭐 어쨌니? 그러면서 뭐 나 어릴 때는 이러지 않았는데 요즘은 뭐 어쩌다 저쩌다 이러면서 뭐 정치 얘기할 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운동 얘기 뭐 예전에 뭐 90년대 2000년대 초반에 뭐 프로야구 얘기 이런 거 할 수도 있고 그 시절에 뭐 유행했던 뭐 힙합 바지라든지 이런 걸 뭐 또 뒤로 점점 가면서 우리는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미국 사람들도 똑같아요. 뭐 그렇게 겉도는 얘기는 잘 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도 자기들이 추억이나 경험이나 공유했던 얘기들을 하면서 그런 즐거움을 느끼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똑같잖아요. 그런데 제가 뭐 저도 영어를 잘하진 못하지만 어쨌든 영어를 해서 대화를 한다고 해도 그런 깊이감의 대화를 할 수는 없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열심히 하면 되지 않느냐. 열심히 좋아하잖아요, 한국 사람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미국에 살려면은 그들의 추억마저 그러면 제가 뭐 구글에 들어가서 80년대 유행했던 뭐 밈, 90년대 유행했던 패션, 스포츠 선수, 뭐 NBA 플레이어, 뭐 그 시절에 뭐 쇼핑몰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런 거를 다 공부를 해서 얘기에 끼어들여서 그 시절 쇼핑몰은 뭐 어땠어? 뭐 이러는 대화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 거잖아. 왜냐하면 미국에 살던 그들과 한국에 살다가 미국으로 건너온 나는 전혀 다른 타임라인 안에 살고 있었어요. 이거는 지구라는 세계에서 살고 있지만 전혀 다른 타임라인, 전혀 다른 세계관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마블로 치면은 뭐 멀타이버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전혀 알 수도 없어요. 그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뭐가 유행했는지, 뭐 수박 겉핥기로는 알 수 있겠죠. 그렇지만 찐 마음이나 이 벽은 아무리 뭐 사회적으로 뛰어나고 의사, 변호사가 되었다고 해도 그거를 그 안에 속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불가능하다고 봐요. 뭐 돈은 잘 벌 수 있고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미국 안에서 살 때는 예를 들어 뭐 위대한 개츠비라는 영화가 있잖아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나오는 거기서 우리는 그냥 성공한 뒷배경 백그라운드 에이시안 한 명일 뿐이에요. 대사 하나 없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돈이 아무리 많고 그래도 사회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미국의 주류 사회에 입성하려면 어떻게 돼야 할까? 저는 불가능할 거예요. 저라는 사람은 미국 주류 사회 입성은 불가능합니다. 너무 부정적일 수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미국에 살지만 결국에는 한인 사회 속에 살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공유했던 추억이나 경험, 음식, 유행했던 것, 언어, 모든 것들이 미국인들과 100% 공감할 수 없고 레저넌스 될 수가 없어요. 저도 그러고 싶죠. 저도 미국 사람들처럼 깊은 얘기도 하고 펍 같은 데 놀러 가서 뭐 그냥 혼자 가서 바 같은 데서 옆에 사람과 길게 빵빵 터지면서 깊은 추억을 얘기하고 그러고 싶죠. 하지만은 그들의 개그 코드나 유머나 이런 게 저한테 웃기지가 않고 재밌지도 않아요. 뭐 저의 영어 실력 때문일 수도 있지만 문화 코드 자체가 다르고 뭐 웃는 포인트라든지 그런 게 다릅니다. 저는 그거를 느낄 수가 있고요. 그렇다고 억지로 뭐 그 웃음 포인트를 찾아서 이제는 웃고 싶은 생각도 없어요. 그냥 저는 한국 TV쇼 보는 거나 아니면 K-팝 듣는 거, 뭐 한국에서 유행하는 밈. 저는 처음 왔을 때는 넷플릭스나 핸드폰이나 이런 거 모두 한국을 멀리 했습니다. 뭐 TV쇼도 그랬고, 뭐 언어 자판기 같은 것도 다 영어로 바꿔놓은 다음에 미국인이 되고 싶어서 노력을 했어요. 하지만은 끝은 재미가 없다. 인생 짧잖아요. 재미가 없다. 예, 넷플릭스나 뭐 영화도 자막 없이 보는 것보다 한국어 자막으로 의역해서 보는 게 훨씬 재밌고 그들이 이제 한국 사람이 의역해가지고 한국 스타일로 맞춰준 자막이 훨씬 빵빵 터지고 영화에 훨씬 집중이 잘 돼요. 그래서 저는 영화 볼 때도 솔직히 자막 없이 보면은 그다지 그런 깊은 감정을 느끼지도 못하고 미국 사람들이 웃을 때 저도 그렇게 크게 빵 터지진 않아요. 그래서 다시 본론으로 들어오자면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미국 주류 사회에 입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미국인들과 문화를 경험하고 사건, 사고, 음악, 음식, 밈, 패션, 뭐 해프닝 등등 그런 거를 모든 것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면 그것이 미국 사회의 주류다. 그것이 그 나라 사회의 주류다라고 생각합니다. 돈과 명예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심지어 길거리 노숙자라도 대화도 통하고 농담이나 아니면 추억을 공유할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라면 그들이 주류다. 저는 그 나라의 그들이 주류다라고 생각합니다. 공부해서 영어를 어느 정도 익혀서 그들과 가까이 할 수도 있겠죠. 매우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하지만 중요한 건 여기 딱 한 가지 있죠. 백날 공유해도 채울 수 없는 그들과의 공유된 시간의 격차가 문제인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주류 사회에 입성하는 것은 쉽지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꼭 구글이나 뭐 메타나 이런 거에 들어가서 주류 사회에 입성했다? 전 그들을 존경합니다. 물론 저는 나중에 또 말하겠지만은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분들을 항상 존경하고 진짜 리스펙트 합니다. 하지만 미국 주류 사회에 대해서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가는 거는 쉽지가 않다. 전문직이라던가 인컴, 수입 같은 것들은 직업일 뿐이지 그것이 문화적인 뭐 여권이 아니에요. 문화적인 패스포트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은 죽을 때까지 이방인일 수밖에 없다. 주류가 될 수는 없다. 안타깝다. 저도 마찬가지로 미국 사회에서 주류가 되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메타인지라고 하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아닌 분들은 존경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주 긍정적인 마인드로 사시면 좋은 건데 제가 좀 사람이 부정적인 경향이 좀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해봤을 때는 저는 미국 사회의 주류는 될 수 없고 한인 사회에서 말 통하는 사람들과 얘기를 하면서 조금씩 반반씩 걸치고 살아가는 이민자일 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미국 주류 사회는 어떤 것인지에 대한 여러분의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다음 영상을 만드는 힘이 되기 때문에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